네, 안녕하세요. 허지현 기자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아무튼 시민들의 응원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기 직전입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 네. 어쨌든 강하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언론들을 비롯해서 뭐 검찰들 뭐 총단결해 가지고 아주 그냥 이거를 못 통과 못 시키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지금 6석밖에 없긴 하지만 굉장히 그 뭐랄까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이제 뭐 무산시키는 거라든지 또는 아무튼 뭐 하여튼 뭐 본회의 통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지금 이것에 협조를 과연 할 것인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검찰 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는 곳이 민주당보다도 사실은 저는 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노회찬 의원이 그죠? 바로 검찰 개혁을 부르짖다가 그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의 교훈을 지금 잘 몰라요. 싹 다 잊어먹은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거를 이해할 만한 분들은 이미 정의당을 탈당하셨거나, 사실상,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인데, 제가 오늘 그래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사랑해도 대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뭘 얘기할 거냐면,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 관련 수사를 받다가 다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덜 알려진 부분이 좀 있어요. 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노회찬 의원을 표적해서 수사해가지고 망신주기 하려다가 노회찬 의원이 결국 그 수치심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제가 침묵해왔기 때문에. 굳이 노회찬 의원의 좀 뭐랄까 허물이라면 허물일까요? 좀 아픈 곳을 제가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다만 언젠가는 뭐 얘기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뭐 그냥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굳이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정의당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국민과 정의당을 향해서. 제가 왜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아느냐 하면 여러분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겨레에 있을 때 드루킹 사건을 처음 공론화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그 뒷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자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정의당이 검찰개혁법안에 반드시 민주당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라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의당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제가 감춰뒀던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자, 허지현 TV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허지현 기자의 모든 활동은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제가 맨날 띄워놓는 여기 후원으로 근근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근근히 운영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후원금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규모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좀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정의당의 쓴소리를 좀 하기 위해서 굳이 노회찬 의원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요. 지금 정의당이 검찰개혁 법안, 이거 좀 천천히 통과시키자,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민주당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이해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천천히 하자, 충분히 논의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순진한 정의당, 정말 나 이 착한 바보들이 너무 지쳤어. 착한 건 알겠는데 정무적 감각이 너무 바보 같아. 그런 인간들 민주당에도 널려 있는데 정의당에는 널려 있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런 인간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 죽겠어. 아주 고구마 한 6개씩 한꺼번에 먹는 기분이야. 정의당 6석. 아니,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검찰 수사권, 기소분리, 이거 관련해서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시키라고. 우리는 성급하게 통과시키는 걸 우리가 언제부터 원해서 이렇습니까? 정무적 감각에 대해서 제발 순진하게 잊지 좀 말라고. 근데 아무튼,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의 이 검찰개혁법안 통과시키는데 어떻게 협조할지 또는 비협조에 나설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제가 정의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정의당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민주당보다 더 검찰개혁에 서두르셔야 됩니다. 왜? 노회찬 의원이 검찰의 표적수사 농간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돌아가신 거랑 똑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잘 몰랐을 거야. 왜냐? 이 얘기를 누구도 하지 않았거든. 제가 드루킹 사건 직접 취재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당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그 모든 그 전말을 이미 2018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저 역시도 좀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발언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어. 정의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노회찬 의원님의 슬픈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되겠습니다. 킹썬님, 정의당이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이런 거 굉장히 내부에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 있죠. 자, 여러분, 노회찬 의원이 2018년 7월 말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서 결국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특검의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신 것 정도로 알고 있겠죠. 그죠? 네. 지금까지 안 알려져 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검찰이 말이죠, 여러분. 예. 이제 노회찬 의원과 관련한 무슨 특검의 수사는 물론 이제 특검이 정확히는 특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허익범 특검이 다 검찰과 연관돼 당연히 검찰 출신이고, 네, 네, 뭐 아무튼 뭐 검찰과 함께 뭐 한몸통으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통칭해서 굳이 특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검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김유진님 감사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이런 식으로 수치스럽게 돌아가시게 만든 건 바로 검찰입니다. 네. 자, 여러분. 당시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게 보름 전에 나왔던 이 보도, 특히 종편 뉴스들 보도 기억나십니까? 네. 한번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특검팀이 노회찬 정의당 잠깐 좀 의원을 같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규모의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갔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노회찬 의원 채널A 취재팀에게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먼저 윤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2016년 3월 드루킹 일당과 노회찬 의원 측의 5천만 원 거래 의혹을 주목하고 나섰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자금 총괄책인 파루스 김모 씨가 당시 총선 후보로 나온 노 의원의 선거 사무실에서 2천만 원을,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인 장모 씨를 통해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6년 관련 제보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나섰지만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조사 과정에서 파로스 김 씨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 메신저 대화창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던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비슷한 시기 뭉칫돈이 경공모 계좌에서 움직인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노 의원은 그동안 드루킹을 모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내가 알 수가 없죠. 사실 그런 필명 갖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노 의원은 채널A와 통화에서도 총선 당시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이제 특검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죠. 맥락상 틀린 말은 아닌데, 원래는요, 이거 경찰이 먼저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잘 기억하세요. 경찰이 드루킹 선거 조작 사건을 먼저 2018년 초경부터 수사를 시작했었어요. 예. 그때 이미 노회찬 의원과 드루킹이 어떤 좀 수상한, 그죠?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경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왜 잘 알고 있느냐? 제가 드루킹 사건을 직접 보도한 기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내밀하게 알고 있을 만한 수사 책임자급의 인사를 제가 그 당시에 접촉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드루킹과 노회찬 의원 간의 수상한 관계, 그리고 어쩌면 돈이 오고 갔을지도 모를 어떤 그런 진술들. 죄송합니다. 야, 올라. 고양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 경찰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니 뭐 돈 받았으니까 당연히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엄연히 별건 수사거든요. 여러분, 드루킹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뭐하고 그걸 누가 지시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것과 뇌물수수 혐의 뭐 이거 수사하는 건 전혀 별개의 수사인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루킹 일당에게서 노회찬 이야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예? 경찰이 당황했습니다. 이거 별건 수사인데 하게 되면 이거 정치권에 대한 엄청난 후폭풍일 것이고 그렇죠? 일단 자기들의 수사 목표는 드루킹과 여론 조작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컸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났느냐,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당연히 뭐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경찰 조직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정확한 수사 목표를 정해둔 이상 무한정으로 별건 수사를 확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경찰이 뭐 노회찬 의원 편도 아닌 거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다만 경찰 내부적으로는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이건 제가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 노회찬 의원과 관련한 어떤 드루킹 일당들의 어떤 관계나 진술은 어쨌든 경찰이 가지고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 내용을 특검 쪽에 숨길 거냐? 그건 또한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러면 경찰이 큰 비난을 받아야죠. 그래서 경찰은 속도 조절은 하되 다만 모든 수사 내용은 특검에 투명하게 다 넘긴다.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경찰이 수사 종료를 한 다음에, 그죠? 이거를 특검 쪽으로 넘겼죠. 왜 특검을 하게 됐어요? 뭐 정치권이 난리가 났으니까. 이거 경찰한테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일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2018년 4월 말쯤에 제가 이 사건을 한겨레에서 터뜨리고, 그러고 나서 정치권이 이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더 난리가 났죠. 한겨레가 웬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쟤네들은 깜짝 놀랐겠지만 저는 뭐 여야 구분 없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일당은 여야 구분 없이 일망타진해야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기자니까 당연히 뭐 한겨레의 보도를 제가 당연히 먼저 한 거죠. 하지만 국민의힘 일당이 신난 건 더 신난 거지. 뭐 그거 제가 뭐 모르는 바도 아니고. 다만 어쨌거나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특검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경찰은 노회찬 의원에 대한 별건 수사는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건이 조금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노회찬 의원과 관련해서 그 종편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게요. 2018년 7월 초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검찰 세력이 언론에 흘려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을 수사하려는 목표를 경찰은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을 해서 좀 그죠? 추후로 미룬 건데 검찰은 허익범 특검은 이걸 딱 보자마자 야 이거 얘기되네. 노회찬부터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노회찬은 너무나 인기가 시민들에게 그죠? 인기가 있는 분이고 굉장히 우리 사회의 상징성이 높은 의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수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특검이 역풍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을 적절히 활용하기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경찰은 2018년 초, 늦어도 2018년 초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 어디에도 이 내용이 새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허익범 특검으로 이 내용이 넘어가자마자 종편 뉴스에서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노회찬을 원래 자기들이 속으로 너무너무 수사하고 싶었는데, 그죠? 일단 여론이, 노회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그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드루킹의 여론조작 댓글 사건인데, 갑자기 노회찬 의원에 대한 수사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예. 원래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내용 완전 다 처음 들으시는 내용일 거예요. 예. 원래 드루킹은요. 자, 중간에 여러분 이거 2018년 말에 나온 기사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내가 노회찬에게 돈을 줬어요 라고 얘기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거 말을 뒤집잖아요.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 원래 경찰은요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노회찬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로 언제부터 시작됐다? 특검으로 넘어가기부터. 네. 아마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야 경찰 너희들 왜 노회찬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왜 이걸 특검으로 그대로 넘기지? 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경찰이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수사하다가 별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건 당연히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드루킹이 여론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수사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끝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소환 일정을 잡고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그죠 속도 조절해서 그죠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경찰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다만 노회찬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관계에 대해서 수사 내용을 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특검을 믿고 그대로 모든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긴 거예요. 근데 특검으로 넘어가자마자 갑자기 드루킹에게 무엇을 압박했다? 특검이 드루킹 너 경찰에서 진술한 거 보니까 노회찬과 관계가 굉장히 두터워 보이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협조를 해주면 우리가 너의 그 기소 불기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선처를 해줄게. 일종의 플리바게닝 협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드루킹이 나중에 사실은 제가 돈을 준 것은 그죠 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줬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죠 꼭 정치자금 성격으로 줬다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빌려준 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정치자금법 위반한 것처럼 특검에 진술협조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위자백인지는 제가 알 길이 없으나 이런 식의 진술을 나중에 뒤집는 겁니다. 드루킹은 경찰에서도 분명히 노회찬 관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부풀려져 가지고 액수도 뻥튀기 되기 시작하고 원래는 정치자금이 아닐 수 있는데 정치자금처럼 둔갑하기 시작하고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다? 특검으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편 뉴스에 일단 이런 것들이 먼저 터집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특검 시작하자마자 벌어지기 시작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2018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특검 이것들 무슨 장난질하기 시작하네. 얘네들 이거 왜 이래? 노무현 대통령 그 논두렁식의 그 본질도 아닌 것들을 언론에 퍼뜨려가지고 사람 수치심 느끼게 만들어서 죽이게 만든 거. 검찰이 그랬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아니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누가 수사를 하지 말래? 근데 왜 이거를 종편에 터뜨리고 그리고 드루킹 그 댓글 조작 사건이랑 그저 본류가 아닌 다른 건부터 왜 먼저 이렇게 드자비하기 시작하지? 뻔한 거죠. 노회찬 의원이 검찰 개혁을 가장 앞서서 주장했던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됐든 이 허익범 특검 사실상 검찰 세력인 거죠. 노회찬 의원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2018년에 이제 그런 거를 취재했을 당시에는 여러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불행한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너무 황망해서
빈소라도 좀 찾아가서 좀 인사드리고 사죄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분께 큰 흠이 될 수 있고 하여튼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저도 그냥 알고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만 언젠가는 내가 정의당에 이야기해주겠다. 노회찬 의원이 이런 식으로 희생당하신 것에 비하인드 이야기를 언젠가는 내가 정의당에 얘기해줘서 언젠가는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마치 노회찬 의원의 유언처럼 저에게 전달됐던 이 이야기들이 정의당의 검찰개혁 추진하는 데 추춧돌이 되도록 제가 반드시 알려주겠다라고 속으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의당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검찰개혁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무슨 검찰개혁 모르겠어요. 무슨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정의당의 지도부들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정의당이 어느 순간부터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섣불리 정의당이 해줬다가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건지도 내가 잘 모르겠고 주저주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정의당이야말로 민주당 못지않게 이 검찰의 표적 수사,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죠? 뭐 제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뭐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누구는 봐주기, 누구는 셀프 검수완박 해주고, 누구는 표적 수사해서 죽이기 해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주 우습게 하잖아요. 검찰이. 노회찬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희생당하신 겁니다. 정의당 이거 지금까지 잘 몰랐죠? 아니 뭐 특검이 우연한 계기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첩보를 듣고 정직하게 수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이 팩트를 경찰 단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경찰은 속도와 완급 조절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굉장히 고심고심했는데 검찰 특검이 경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한 뒤에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해 먹은 겁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거에 대한 수치심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정의당 이 얘기 지금 처음 들을 거예요. 왜? 어떤 기자도 이렇게까지 취재가 자세히 되어 있진 않았을 거거든.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의 이게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내부 조력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왜냐면 이걸 처음 제가 보도한 거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저와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는 입장이었거든. 그래서 이런 내밀한 이야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자도 이 부분 취재가 잘 안 돼 있었을 거예요. 누구도 정의당에 이런 이야기 해줄 리가 없죠. 저같이 이제 정의당의 이제 외곽 친구로 있는 사람들은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말을 사실 그죠? 찾아가서 알려주고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자였겠죠. 그런데 저도 이젠 정의당이 못 믿어워서 얘기를 해주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냥 국민 상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다고 해서 뭐 노회찬 의원의 죽음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거라는 제가 뭐 희망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노회찬 의원의 죽음의 전말과 관련해서 그죠? 검경의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할 리가 없잖아. 어쩌면 저한테 이걸 얘기를 해줬던 그 누군가 그분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괜히 그죠? 윤석열 정부에서 밑보이면 안 되잖아. 허재영 기자가 뭐 잘못 알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어쩌면 또 부인할 수도 있어요.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취재를 했었고 허익범 특검에서 노회찬 의원을 죽이기 위해서 표적 수사하고 표적으로 언론에 망신 주기 하고 했던 것은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정의당에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민주당 못지않게 검찰개혁,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어떤 장난질을 치는지 누구보다 예민하셔야 되는 게 정의당입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지금 그 차가운 지하에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예. 정의당,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만의 유언이 아닙니다. 바로 노회찬 의원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유언을 대신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예, 민주당과 함께 빨리 통과시키세요.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혹여라도 진상조사를 하실 계획이라면 당시 특검과 검찰을 상대로 그리고 당시 그 종편 기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하실 거면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제가 진상조사에 협조할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마도 정의당 별 관심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여라도 연락이 오면 제가 당신들의 그 진정성을 한번 판단해 본 뒤에 그 진상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할 게 더 있습니다. 뭐냐. 지금 그 언론들이 다 검찰 편에 서가지고, 허위 보도를 막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지난 주말에 이 보도 보고 깜짝 놀라갖고 제가 미국의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예,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정확히 어떻게 써져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국회 입법조사처의 그 보고서를 직접 쓴 교수님과 제가 통화한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SBS의 이 보도 틀렸습니다. 예. 지금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뭐 전 지검장 한국계라고 합니다. 이분이 무슨 2017년부터 여기 뭐 잠시 대행을 맡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미국에 주검사가 있고 연방검사가 있는데 다 검사들이 직접 수사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면서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가 미국의 기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검사장 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그죠? 예, 남부지검장 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이 보도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런 자리까지 올랐던 미국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미국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갖고 있다라는 저희가 갑자기 연락드려서 보고서를 죄송한데요. 네. 작성한 이 교수님한테 내가 이걸 직접 좀 연락을 좀 해야 되겠다. 당신이 쓴 보고서 내용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SBS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이거 지난 방송에서 다 띄워드렸습니다. 미국 수사의 주체는 경찰, 검사는 누구? 뭐한다? 기소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중요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원칙은 수사 기소 분리. 분명히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 자료가 이래요.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근데 SBS가 전혀 이상한 다른 보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에? 제가 추측컨대 SBS 기자가 한국이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답변을 낚아가지고 끄집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분들 한국 실정에 밝지 않잖아요. 그냥 검수안박 이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걸로 이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검찰 수사권을 일단 떼어놨다가 수사기소 분리를 해놓고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걸 미국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다시 갖다 줄 거란 말이지. 미쳤습니까? 경찰한테만 수사를 맡겨놓게? 경찰을 뭘 믿고? 우리도 미국처럼 하려는 건데 아마
그런 내용을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완전히 검찰 사건을 박탈시키고 어쩌고저쩌고 막 천하의 나쁜 놈처럼 묘사를 한 다음에 당신의 견해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오바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 잘하는 후배 기자를 통해가지고 이분 지금 제가 접촉 중이에요. 접촉 중인데 아직은 성공 못했어. 근데 제가 접촉하게 되면 어제현 TV가 됐든 열린공간 TV가 됐든 분명히 이분에 대한 제 인터뷰를 성공하면 다시 들려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누구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 거냐면 하태훈 국회 입법조사처 2020년 12월 달에 이거 쓰신 분 일단 먼저 통화를 했거든요. 이분의 인터뷰 내용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이분의 얘기는 핵심은 이겁니다. SBS 보도 이상하다. 미국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분명히 확인해서 그리고 이미 한국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보고서를 쓴 거다. 이상하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태훈 교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SBS 기자 하태훈 교수랑 통화 다시 해보시고요. 일단 제가 통화한 내용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금 다시 언론들마다 들어보도록 할 보도들이 제가 전혀 편집하지 않고 한 10분 정도 통화했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다르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가지고 늘 기사를 쓰고 논평을 해왔습니다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SBS의 그 미국 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 김준현 변호사라는 분의 인터뷰 보도였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도의 취지는 김준현 변호사가 얘기를 하기를 이게 미국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는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어디 기사에 보니까 네네 미국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 네 지방 검사장 인터뷰가 돼 있던데요. 뭐 다 그렇게 지난번에도 뭐 데니 전인지 뭐 판사 그렇죠. 출신 뭐 그 사람도 그렇고 그 네네 사람들이 한국 검찰에 물을 많이 먹어서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뭐 뭐 그럴 미국은 수도 잘 있고 모르지만 아니면 기자가 그러니까 한국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 이 사람들이 한국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서 그렇죠. 인터뷰 질문을 일부러 그렇죠. 왜곡해서 준 다음에 그렇죠. 답변을 이끌어냈을 뭐 가능성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게 더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의 특징이. 아무튼 근데 아니,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뭐 데니 전 뭐 이분은 네네. 한국 검찰이 뭐 매년 초청해서 뭘 하는 사람이어서 아, 네, 그러시구나. 뭐 약간 그래서 저는 정보가 오염되어 그런 분들의 인터뷰가 뭐 네. 정확하진 않다고 보여지고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저도 뭐 네.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네네. 미국 검찰이 한국 검찰처럼 그렇게 뭐 권한도 많고 그다음에 좀 부패 있냐? 네네.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맞는 그러니까 질문이죠. 뭐 네. 세계에 뭐 이런 그 나라가 없다라고 네. 하지만 이런 검사가 있는 데가 있나 네.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사실 그렇죠. 기자들의 네. 질문이 전혀 하여튼 엉뚱하게 네. 하여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아무튼 전화를 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어쨌든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는 신뢰할 만한 보고서로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보도를 해 왔는데 SBS에서 이제 김종원 기자가 이제 전 뉴욕 남부 연방지검 뭐 여기에 이제 지검장 대행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했다라고 하는 김준현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김준현 변호사 이분의 이제 얘기는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가 미국의 기준은 아니다. 미국의 기준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뭐 이게 하여튼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FBI나 이런 데랑 같이 직접 수사를 미국에서도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보도 취지는 미국도
검찰의 기소 수사가 분리가 원칙이 아니다. 요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의 내용하고 완전히 그 보고서라 내용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어서 네. 어느 게 어떤 걸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전화 드린 이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똑같은 하여튼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조금은 오염돼서 이제 해석을 네. 하고 또 이제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에 네네. 넓게 봐가지고 수사를 통제하느냐 네네.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통제한다라고 하면 수사권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수사기소는 분리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그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과 기소권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해서 봐야 그렇죠. 되는데 네. 뭐 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네. 송치받아서 뭐 보안 네. 수사를 직접 하거나 네. 뭐 이런 것까지 있을 때를 다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것하고 기소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정의해 보면 그거는 네. 수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수사 통제라고 하여튼 수사권을 네. 통제하는 거다. 수사 보완하거나 뭐 뭐 그런 그렇죠. 역할인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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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 직접 그 보안 수사를 하거나 그렇죠. 보안 직접. 수사를 예외적으로 하는 거죠, 요청하거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그렇죠. 보안 수사를 직접 네. 하거나라고 하는 것이어서 저는 오늘 노컷 뉴스인가 거기가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뭐 수사관 수도 음.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국회 수사를 입법조사처의 네. 보고 내용하고 사실 비슷하죠. 네, 네. 네네. 그래서 수사를 뭐 한다면 수사관이 그렇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검사가 뭐 그쵸. 직접 어떤 영장 나라도 집행하러 네. 가고 뭐 어디 검거하러 가기도 하고 뭐 그러지는 네.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하태영 교수님이 이제 네, 책임 연구를 맡으셨던 보고서를 네, 보면 네, 여기에도 분명히 그 미국, 독일, 영국 이런 네, 데도 네, 검찰 수사권이 아예 보장이 안 돼 있다라고 써 있진 않아요. 네, 이게 네, 중대 범죄에 한해서 네, 각각 이름은 좀 다르지만 중대 범죄 수사청 따위를 두어서 네, 네,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도 한다라고 네, 엄연히 네, 써 있는데 다만 음, 원칙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네. 그렇게 취지가 그렇죠. 그렇게 써 예,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다만 그래서 이제 원칙의 다시 문제에 나오네. 있어서는 네, 분명히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이 네,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제 보고된 그 보고서의 내용이 맞는 게 아닌가. 네, 네. 아니, 그게 맞는 해석이죠. 아니 뭐 네, 이제 예외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전체 검찰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네, 것이잖아요. 그쵸. 뭐 그 네, 중대범죄라고 하는 게 그것도 중대범죄도 아마도 네, 검찰하고 이 경찰하고가 네네, 같이 이제 사무실을 쓰면서 이제 같이 아마 네네, 수사하고 뭐 그럴 거예요. 제가 뭐 네, 실제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 예외적인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그런 수사가 필요한 협력이 필요한 네네, 뭐 이런 경우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네, 검찰과 함께 수사를 하는 거지 그런 네네, 경우에 이제 이 경찰을 제외하고 네. 혼자 수사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네, 그렇게 연구를 네, 하셨겠죠. 네, 네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사실 전화 드렸는데요. 네, 그 네, 제가 이제 그 교수님 뭐 보고서 내용을 당연히 뭐 어, 자, 이 정도, 한 10분 정도, 인터뷰한 내용을 좀 전해드렸고요. 어, 분명히 지금 정확히 얘기하시잖아요. 하태훈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으로는, 네, 사실 그 SBS 보도가 자기도 왜 그렇게 나가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예. 아무튼, 저도 뭐 미국에 가서 취재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 공식력 있는 자료인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논평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분만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연구 자료들이 또 다 있거든요. 해외의 각국의 입법 사례들 수사 기소 관련해서 다 공통적이거든요. 하태영 교수가 꼭
혼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미국도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이고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같이 수사하는 경우들이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렇게 논평을 해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저도 취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보도가 지금 현재 단계에선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에는 섣불리 그죠?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검사장이나 사람 직접 인터뷰할 겁니다. 예. 그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허위일 보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 SBS 법조팀은 친검 성향을 띄워온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있지도 않은 논두렁식에 조국 무슨 뭐 표창장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발견됐다라고 예? 조민 씨 그런 거 허위 보도하고 막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것들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 허위 보도로 만약에 이 뉴욕 전 검사장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제가 이 사람 직접 징계 청구할 겁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인지 뭐 신문 어디 뭐 윤리위원회인지 여기다가 직접 민원을 넣을 거예요. 이런 짓 못하게. 검찰이 다급한가 봐요. 국제기구에다가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요청을 한다고 뭐 보도를 봤는데 법무부 박범계 법무장관 잘 들으세요. 이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국제기구에다가 협조 요청하는지 문건 제대로 사전에 확보하세요. 왜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이 검수완박이 아니거든. 검찰 수사 기소를 분리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다시 해서 검찰에 일부 수사권을 다시 줄 거거든. 대신 지금과 같이 광범위하게는 안 되고 경찰과 반드시 수사를 공조하게 해서 서로 감시하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탄탄하게 다시 한번 입법을 할 거거든. 검수완박이라고 국제기구에 허위 주장하지 않는지 법무부는 철저하게 감시하세요. 박범계 법무장관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일 좀 하세요. 자, 오늘 자, 오늘 되게 예민한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자, 검찰 개혁 여러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는 사실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린 참조할 뿐인 거죠. 각자 나라마다 다 사정이 다 달라요. 우리만큼 검찰이 썩어 있는 나라도 드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같이 깨끗한 나라 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상한 거고요. 근데 다만 하도 영국 사례 어떻고 미국 사례 어떻고 이렇게 떠들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건데요. 저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만큼 검찰이 썩어 있는 집단이 없고 우리나라만큼 검찰공화국인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맞게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민주당 용기를 가지시고요. 당신들처럼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